2차 판결은 동성운동 유가 재개발 구역 지정은 취소하라. 이거 판결이야. 그런데 계속해요. 계속 재개발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구청에서 계속 재개발하자고 하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반드시 나 혼자 아니에요. 옆에 있는 이웃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도 계속 반대하고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군요. 사실 선박 컨설팅 업체 부사장이라는 본업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본업도 제쳐두시고 이렇게 열심히 집중을 하실 만큼 한옥을 지킨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심정이셨어요? 그것 때문에 머리 다 붙은 거예요. 네. 사실은 그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의 차이입니다. 바로 말씀하신 대로 회사 일기도 바쁘고 우리 학회도 있습니다. 왕개발사 학회. 저 회장 3년 동안 했다가 지금 이사도 있고 활동도 많고 그러니까 한옥 보존함 관련 재개발 반대 활동 좀 일이 되게 많습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건축, 정적 건축 강연도 해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항상 문제가 큽니다. 네. 당시 더욱 화제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조차 한옥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문화적 가치가 충분한데도 어떤 제대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한옥이 없어질 건데 한옥이 많이 없어져갖고 하여튼 이유는 첫 번째 의식이 없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치꾼이나 공무원 등 똑같은 대한민국 내시면은 교육 좀 부족한 조직에서 주신들입니다. 그 안에서 뭐 고려 정자, 김홍동 그림이나 이런 옛날 문화를 알고 있지만 이 소형 전통 건축물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몰라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 이 건물 안에서 철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미학 너무 높다 하는 거. 이 조선반도 대한민국 와야만이 볼 수 있는 독특한 건축 특징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네. 그것도 아까 고려 정자만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딴 나라에서 다 생각합니다. 자기니까 대한민국 그것이 아니라고요. 무조건 노후라 20년만 되면은 반값에 향한다는 거는 대한민국이 필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뭐 건물이 냉장고입니까? 아니죠. 감가상가로 20년 있으면 건물값이 없다 하는 거는 딴 나라 없어요. 여기뿐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개발 반대하고 한옥을 고집하는 것을 보고 조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 많습니다. 네. 다음 그것도 되게 기분 좋은 겁니다. 제가 이메일도 많이 받고 땅이 블로그 하는 것에 대해서 주는데 나 욕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건설업자. 철거세라세에 돈 버는 사람들이. 네. 이런 것뿐이지 그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람들이 막 이런 데서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죠. 근데 지금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재개발을 거의 인기 없어요. 인기 없고 한옥에 대한 의식이 더 많이 올랐지. 그러니까 점점 좋은 면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한옥을 절거하고 있어요. 주인이 몰라서 그렇다고 빌라 진다, 원룸 진다, 절거를 한다. 재개발 서울 주거환경 도시개발 기본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아직도 한옥 동네를 많은 동네를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살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면에 한옥을 보존하는 것만이 올라가면서 딴 면으로 옛날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한옥을 절거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됐어요. 김추자 노래 늦기 전에 네. 빨리 절거하는 활동을 그만두고 보존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네, 한옥의 장점을 전하기 위해서 강연도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가시면 외국인들이 거의 혼자 하거나 거의 없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네. 네, 아예 없어요. 그렇군요. 강연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점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따라서 들죠. 그러니까 꼭 보존한 목적이면 시장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유럽이나 미국 뭐 대도시를 런던, 파리, 뉴욕이나 뭐 이런 데에서 아무리 진짜 선진국이야. 독일이나 영국이나. 그러니까 뉴욕 맨해튼시 한 맨해튼 북반에 건물을 19세기 건 무지하게 많아요. 20세기 초. 또 뻔하죠. 독일은 뭐 베를린이나 뮤니크나 런던이나 암스터담 이런 데에서 그거 먼저 보여드려요. 딴 나라에서 찌끄러운 주택가도 까다롭게 자기네 문화 보물로 생각한다. 그 대한민국 한옥이 당신의 문화 보물이다. 그 생각한다. 그것부터. 그 다음에 한옥이 어떤 문화 가치 있다는 거는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북촌 한옥마을로 장소를 좀 옮겨봤는데요. 이 한옥의 곡선 때문인지 좀 고즈넉한 여유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곳을 보면 정말 예전에 지어진 집 그대로 느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 두 채는 1930대 중순년도 신축들인데 그대로 남아있는 것 좋습니다. 그 모양도 그렇고 이런 집 가지고 수리만 하면은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네. 즐거움스럽지만은 대단한 돈들을 하지만 사실 요즘에 이렇게 한옥을 고즈넉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죠. 많지도 않고 여기 북촌에도 있고 서촌이라는 데는 경북궁에서 서쪽으로 예를 들면 옥인동이나 저 효자동이나 저쪽에 거기 한옥이 원형대로 많이 남아있고 네. 성북동 그 삼성교 그 네. 올라가면서 오른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름답고도 많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여기 이렇게 모여 계신데 한옥에 대한 관심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전주 한옥마을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 요즘에는 여러 가지 강좌도 많이 생겼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바로 이 북촌 효과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눈 떠서 한옥이 아름답고 보존할 만한 것이고 또 수리 관리 잘하면 편하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많이 바뀌게 하는 건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뭐 한국의 건축이나 한옥뿐만 아니라 한국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살아보시니까 어떤 네. 가장 큰 매력이 뭐였나요? 우선 건축 보면서 그 한국 국민성, 그 전통 국민성을 잘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사회에서 가장 유식한 사람이 가장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그 과거 시험 보면은 뭐 또 전부 다 그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옥을 보면서 그렇게 모양 아름답고 완전 유식한 미학 언급할 것이 주인이 그만큼 유식한 사람이라 한 의미가 나온 거라. 그러니까 다 이거 보면은 모양을 보면서 이 나라 전통을 깊은 문화 있고 의미도 엄청 있고 그 넓은 시야하여서 문화 볼 수 있다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선생님, 한국말을 아나운서인 저보다 더 정확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70년대에는 배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오기 전에 병원산 훈련 받을 때는 3개월간만 한국말 배우고 왔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주문진 1년, 4년 강릉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나이도 어렸죠. 언어 배우는 나이 어릴 때 배워야 돼요. 사실은 그때는 자유스럽게 배워갖고 또 관심보다 먹고 살고 뭐 심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 배워야지 그런가. 강릉에서 처음 한국말 배우셨으면 사투리도 좀 배우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안 쓰시나 봐요. 시간 너무 오래됐어요. 네. 40년 넘었죠. 네, 지금 선생님 보니까 왕립 아시아 학교에서 이사 맡고 계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도 한국 알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 나라에 관한 문화와
뭐 자연이든 전체 다 펴갖고 영어로 쓰고 강의도 하고 책도 만들고 세계적으로 보도하는 거라. 이거는 목적입니다. 1900년도 112년 전에 창립이 됐습니다. 우리 학교에. 네, 이렇게 한국의 전통도 지키고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기에 혼자서 하시기에는 조금 벅찰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과 또 포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희 계획은 계속해서 한국 그 전통 건축을 한옥만 아니고 또 뭐 고궁이 예를 들면은 법궁, 이궁, 별궁, 행궁 이런 거 다 연구해갖고 지방 관할을 또 군용 그 건물들이나 연구해갖고 책이나 논문을 많이 쓰고 발표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시간 조금 지나고 할래요.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